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재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스라엘 한국인 납포 도노모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야 주희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5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향하던 국제 9호선 억류,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했다.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 군에 억류된 것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요. 이때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 지역은 입국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는 얘들은 도대체 어떤 출신이고, 근데 그 생김을 보니까 좌빨 냄새 나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뭘 미쳤다고 무슨 구호단 이름이라고 가서 뭘 활동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땅이냐 이렇게 위성락한테 물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자기네들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에 했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고토 회복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동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고토 회복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뭔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지경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삼성전자 DX 직원들 초기업 노조 교섭 요구안 전면 백지화돼야 공지후 2대1리 5월 20일 삼성 직원 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 기자회견 초기업 노조 집행부 적법한 의결 절차 안 거쳐 경영진 초기업 노조 독단적 안건 수용 안 돼. 삼성전자 완제품 부분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DX 부분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대응연대는 또 초기업 노조 집행부가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정당성을 잃은 초기업 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건을 수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게 그 화이트 칼라들의 드디어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예측했듯이 이것은 블루 칼라 대 화이트 칼라의 갈등 대립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네들은 노조라는 표현을 안 쓰죠. 법률 대응 연대라고 표현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초기업 노조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빚 1993조 환율 1,500원 5월 금통위 앞두고 셈법 복잡해진 한은 윤세라 뉴데일리 5월 20일 원달러 환율 1,500원을 뚫고 미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쳐 내수부진 가계빚 부담의 금리 인상 기초체력 한계 시장선 기준금리 유지 점도표 상향 등 매파적 동결 전망 올 1분기 가계가 진 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고 하고 원달러 환율마저 1,500원을 돌파하면서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내 금리 인상론 대두로 금리 인상 명분은 커졌지만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빚과 취약한 내수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되 구두 개입을 병행하는 매파적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도 이른바 영끌과 비투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부채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대내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다시 넘었으며 이자 부담이 가중된 데다 기업들의 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대외 거시 환경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장 초반 1,510원을 돌파하며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추가 상승 우려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이재명의 발언과 금융공격 이런 것도 유대 금융 세력의 금융공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배터리 업체 잇단 파산에 유럽 내 한중 2파전 격화 정미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노스볼트 이어 노르웨이 모로우 파산 LG 엔솔 폴란드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곧 양산 중국 배터리 가격 경쟁력 유럽에선 한과 겨뤄볼만 하다. 유럽 배터리 기업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크게 미국, 중국, 유럽으로 나뉜다.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미국에선 한국 기업이 유리하다. 중국은 사실상 중국 업체가 독주하는 시장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최대 격전지는 유럽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중국보다 이르게 유럽에 진출, 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기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캐틀이 유럽의 세 번째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쟁 결과에 귀가 주목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수율 안정화를 통해 선점 효과를 노린다. 이것은 폴란드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중 유럽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삼성 SDI다. 삼성 SDI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공장을 준공했다. 2000년대 초반 삼성 SDI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으로 쓰였던 시설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했다. 삼성 SDI는 헝가리에서 전기차용 니켈 코발트 망간 NCM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배터리를 제조 중이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해 유럽에 진출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 브루츠와프의 배터리 공장을 2017년 7월에 준공하고
전기차용 NCM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양성하고 있다. SKO는 헝가리에 공장 3개를 뒀다. 헝가리 1공장 가동은 2020년에 시작했고 2공장은 2022년, 3공장은 2024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SK온의 주력 제품은 전기차용 NCM 배터리이다. 뒤늦게 참전한 중국은 유럽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캐틀은 2022년 말부터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에 들어갔고 헝가리 데브레첸에 100기가와트아워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다. 캐틀은 스페인의 유럽 내 3번째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다. BYD는 헝가리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동시에 짓고 있다. 중국 EV 에너지도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유럽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유럽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유럽 연합의 환경 규제에 맞춰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배터리 3사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유럽 현지에 적응 한국 공장 수준의 수율을 맞췄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유럽 현지 생산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단순 셀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 안정성, 수율, 공급 신뢰도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라며 한국 배터리 업체가 충분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이 알아야 할 다음에 올 전쟁의 리얼 현대전은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 야마구치 료가 중앙공론에 5월 20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장사정 정밀타격 미사일부터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 자폭형 공격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형 또는 파생형 무기를 실전 투입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 및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압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이 발사한 탄도 순항 미사일의 대부분은 요격되고 있어 동국의 경계 감시 체제와 미사일 방공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반면 첨단 무기에 뒤지는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지리를 허용한 고전적인 싸움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도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신형 장사정 미사일이나 드론의 기용, 전자전, 사이버전 등 현대적인 전투가 전개되는 한편 20세기 전반과 같은 참호전이나 대규모 소모전도 볼 수 있다. 이런 첨단 무기가 등장한다고 해서 전쟁의 양상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전술에 있어서도 불변적인 측면도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것은 병기 기술의 진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것인가?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병기 기술이 진화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옛부터의 문제이다. 최근 몇 년간 군사 현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현재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부터 개개의 병사가 가진 광학기기와 휴대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 파괴력, 정밀도, 속도, 사정거리가 현저하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내장된 컴퓨터나 병참들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도 군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무기의 전략화로 전투 영역도 다양해졌고 육해공에 더해 사이버, 전자파, 우주공간까지 전장의 가세에 상대국 여론을 심리전으로 흔드는 인지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도 크게 발전했다. 인지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큰 군사 기술의 진보는 단순히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활용이나 전투투사 능력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일 것이다. 군사작전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를 무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다를 상대보다 빠르게 확실하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의 뇌, 신경, 눈, 귀, 코에 상당하는 C4ISR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하나의 공통작전 상황도
Common Operation Picture COP로서 집약할 수 있게 되어 이론적인 지휘 통제가 가능해졌다.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로지스틱 병참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이다. AI의 군사적 이용이라고 하면 영화 테미네이터 같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사륙무기를 연상하는 쪽이 많겠지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C4ISR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에 AI 및 무인기의 활용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 중심 싸움이 구상이 생겨났고 이에 근거한 전역통합지휘 통제 JADC2 개발과 운영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후도 군사에 있어서의 진화의 기반이 비대칭전의 추구인 것이나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와 리스크의 평가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또 기고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했다. 스피카 스튜디오라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죠.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는 메이크 아메리카 대신 메이드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동시에 중국이 건넨 선물을 전부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런 동영상을 내준 언론은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눌러가지고 박삭 쓰레기통에 넣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처럼 보였던 회담 뒤에서 미국은 끝내 대만 문제에 대한 확답을 피했고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 동아시아 군사 압박에 전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과 중앙아시아 에너지 루트, 중국의 원유 확보 경쟁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전체가 거대한 충돌 구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애매한 위치를 유지한 채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의 순간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미국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는 누구냐? 일본이다.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통한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서 석유를 추가 조달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해당 국가 지도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과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 급사, 권력투쟁, 반정부 시위, 내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카스피에서부터 이 중앙 카자흐스탄들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아마 미국이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짙죠. 거기다가 팔란티어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이 전쟁과 에너지, 금융, 물류 변화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앞에 그 C4ISR도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대표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엔 어딜까요? 한반도일까요? 대만일까요? 아무래도 세계의 전선이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두고 보죠. 동아시아 급변의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스탠스가 균형 외교라고 해놓고 실익 외교라고 해놓고 지금 레프트 쪽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공자는 한적이 아닌 동의적이었다. 이 자료는 전에도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이런 책들을 출간한 내용들을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참고 자료로 그냥 봐주시면은 그래서 그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뭐 가장 그렇게 기억이 났던 게 그 오랑캐 이자라고 쓰는 그 이자가 큰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그 기마민족이라는 설들이 많죠. 그런 얘기가 좀 기억할 만하고요. 많은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지금 중화족이 그 화족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중원을 지배한 적이 거의 없다. 한나라 때나 뭐 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겠어요. 그리고 그 구이족과 그 유대인의 그 유사성 이런 것도 그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남도가 그 광주 토착외고 고향이 전라남도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그 호남 지방에서 많이 살았었다. 그 백제와 일본 천황과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저기 무덤 성격이 우리나라 그 광주 지역에서 발견된 그것도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헛소리하는 네타냐후 체포해야 한다는 이란한테 공격당했으면서도 이란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냐, 이란이 동해를 동해로 불러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브레이트 게임에서 얘기할 것이다. 재미있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시각이 나라가 경각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귀족 양반이 되어버린 한국,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는 점 스스로 공산국가가 되려는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날이 피부로 파고드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제명 일단 견제해야 한다. 이제 수습 안 될 상황이다. 방산 자살골 이재명 단명해야 한다. 중립도 지키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의 템플릿 자료로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그런 우리 돌아가는 역사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정리했던 거. 현재 갈등이나 이런 거를 과거로 돌려가지고는 좌양평준화 해가지고는 그 해결책이 없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뭐 시간 여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기준들을 미래 방향으로 좀 밀어내서 그 갈등 해결을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물리적인 측면이 좀 해소한 거지만은 역사 또한 사회 문제, 정치 이런 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보수주의 선언 계속 템플릿 자료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